여러분 반갑습니다. 짱박사입니다. 오늘은 영상 촬영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아마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시장이 오늘 어떻게 보면 하락이 예견이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큰 하락이 진행돼서 솔직히 좀 굉장히 좀 답답하고 시장을 보면서도 좀 이렇게까지 시장을 빼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우리네 주식 시장이 항상 그렇지 않나요? 올라갈 때는 찔끔찔끔, 그리고 가면서 수 없는 조정과 횡보와 그런 거를 거치다가 꾸역꾸역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이게 참 완전히 속도가 고속입니다. 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거 아니면 번지 점프 하듯이 뚝뚝 떨어지는 게 정말 참 공포라는 게 개인의 투자 심리를 이렇게까지 꺾어 놓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시장 자체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러 가지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 수급이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증시가 더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 참여하는 뭐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뭐 펀드 매니저 할 거 없이 예기치 못한 시장의 리스크죠.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 또한 리스크 관리가 되고 전형적인 하락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하락장이란 뭐냐, 하루 종일 빠지고 종가 무렵에 살짝 올린 다음에 그 다음날 시가에 어느 정도 뛰고, 이 시가를 강하게 돌파 이후에 안착, 이렇게 가면 상승인데, 이 시가를 또 깨는 모습이 나온다면 매매를 멈춰야 됩니다. 최대한 종가까지 기다리면서 이 추세의 끝을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장중에 섣불리 추가 매수라든지 섣불리 저가 매수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뭐 기존에 물려있는 종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매도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뭐 솔직히 저의 기준으로 보면 선택이죠. 놔둘 건 놔둬요. 방치죠, 방치. 왜냐, 지금 이거 팔아봤자 손실이면 방치, 하나는 방치고 하나는 다른 거에서 열심히 매매합니다. 이 현금으로 정말로 열심히 매매해요. 평소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매매해서 부분적으로 수익이 많이 났으면 여기 방치한 것 중에 일부분 진짜 버려야 될 종목만 장고 손절을 합니다. 장고 손절을 하면서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언제가 될지 나름의 시나리오를 짜고 그 하락의 클라이막스를 기다려야죠. 클라이막스를 기다립니다.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뭐 5만원에 떨어지면 나는 뭐 신용 풀베팅을 칠 거야 라는 그러한 각오 속에서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그 기회가 왔을 때 현금이 필요해요. 현금이. 그래서 장고 손절이라는 말도 있고, 일부 비중 축소, 리스크 관리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서 정말로 평소에 비싸서 못 샀던 종목을 노리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시나리오는 주초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나리오 그대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안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우려하던 일은 현실로 많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황 들어가죠.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위기는 기회가 맞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맞고, 또 뭐 준비된 자에게 또 뭐 행운이 따르는 것처럼 지금은 현금 보유자만의 기회가 곧 있으면 올 시장이기 때문에 현금 굉장히 소중해 지금부터 다루셔야 됩니다. 내일 뭐 떨어진다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월요일 증시를 꼭 확인을 하시면서 가야 돼요. 다음 주 월요일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전일 미 증시는 이제 중국 우한 폐렴 확산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함께 연준의 금리 동결 소식이 어떻게 보면 증시를 부양하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도 없었다면 미 증시는 어제 박살났을 수도 있는 시장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어제까지는 좋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애플이 버텨줄 거고 테슬라의 기대감이 시장을 올릴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종목들이 상승을 할 때 어떤 말이 나왔냐. 애플도 중국 공장에 대한 우려가 나왔어요. 만약에 이 우한 폐렴이 확산자가 커지게 돼서 공장 가동이 안 된다면. 근데 테슬라 또한 그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 공장이 멈춰버리면 그게 이제 직격탄이 올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제 증시를 좀 버텨주게 했던 거는 파월 의장의 연설인데, 일단 2분기까지 유동성, 즉 채권 매입은 지속된다라는 점이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파월 또한 우한 폐렴에 대한 발언을 해서 우려를 키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었고, 지금 어제 보면은 뭐 AMD라든지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마이크론도 하락을 했고요. 미 증시의 그 IT 종목들이. 그런데 시간 외에서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테슬라가 15%를 상승했는데, 이 모든 상승을 나스닥 야간 선물이 갈아엎었습니다.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갈아엎었다라는 거는 오늘 있은 WHO 재소집을 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비상사태 선포를 하냐 마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시장에서. 그리고 중국을 떠나서 그 외 국가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점에서 약간의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자체적으로도 실적 시즌이 끝났을 때, 그리고 중요한 이평과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증시 특별히 더 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2월 3일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할 때 굉장히 좀 큰 충격이 있을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대만이 5%가 빠졌어요. 대만이 5%가 하락을 했고, 중국 증시 이번에 하락을 하게 되면 조금 하락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이라도 더 리스크 관리를 일단은 하고 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수급 최악의 상황 속에 기관의 리스크 관리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23일부터 오늘까지 1조 9천억을 던졌어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냥 이거를 던지는 가운데서 개인들 신용으로 물량을 받아 먹는데, 이 신용으로 받는 거 지금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지금은 그런 거를 절대 쓰면 안 되는 시점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시장은 내일까지 단기 반등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거는 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어제 말씀드렸어요. 미국의 실적 발표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보다는 우한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위축이라는 그림자가 가시지 않았다.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죠. 자, 그렇다면 금요일 날은 오늘부터 우한 폐렴 종목을 중가 베팅을 했어요. 어제, 그러니까 뭐 마지막 날은 안 했죠. 설 전에는 때렸고, 어제도 때리긴 했네요. 그제 좀 조심을 했고요. 오늘은 거의 대부분 이쪽 섹터에다 조가 베팅을 전부 다 쳤고요. 자, 내일도 종가에는 우한 폐렴 관련 섹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쪽 섹터를 한 번 더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 외 종목은 금요일날 무포지션으로 월요일 캐파락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 월요일날 캐파락은 그때부터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 관련 종목은 우량주로.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을 보면 2차 전지 관련해서 오늘까지 시세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가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됐고, 그에 더불어서 수소차 섹터가 서울시의 그 지원 체계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 좀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시장 대비 최근에 제일 강했던 이
우한폐렴에서 지금 대장은 진단이에요. 진단 키트 마스크 순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라이브 때 진단과 마스크만 보자라고 한 거죠. 진단과 마스크만, 다른 거 다 빼고 진단과 마스크만 해서 일단은 대응을 했고,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우한 폐렴 관련주가 있고, 이미 고점에 있는 우한 주도 대장주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구분을 해서 이제 매매를 해야 돼요. 후발주는 리스크가 좀 적을 수도 있죠. 낙폭이 적을 수도 있는데 많이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시장 주도주로 가려면 후발주가 엄청난 거래 대금을 터뜨려야 되는데, 이제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주의해서 후발주는 매매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보면 어제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때렸어요. 특히 이제 투자 쪽에서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프로그램으로 1000, 코스피 3000, 뭐 현물 쪽에서 6000, 1700, 뭐 엄청났죠. 뭐 그렇다고 이제 뭐 수급 들어온 건 없는데, 반도체 이쪽에 뭐 수급이 왔다라고 한들 얼마나 왔겠습니까? 특정 종목, 특히 SFA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몇 개 특정 종목의 수급을 살려주면서 이쪽 섹터 살아있으니까 매수해 라고 꼬시는 것처럼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매수할 때가 아닙니다. 관망할 때고, 지금은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현금화를 일정도 해두는 타이밍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네요. 오늘 낙폭이 전기차 섹터 빼고는 엄청나게 컸던 하루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바로 이제 시장 보면 해외 차트 다시 볼게요. 일단 테슬라를 한번 보죠. 테슬라에 대한 신고가를 예견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테슬라는 이렇게 음봉을 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12% 급등해서 음봉을 때리게 된다면, 이때부터 이렇게 만약에 빠져서 이런 모습이 된다면, 테슬라가, 그럼 관련된 2차전지 종목들이 한 번 정도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격이 너무 과대하게 벌어지면 언제나 조정은 나오고, 지금 위치가 이제 테슬라의 이격 과대 구간이 나오는 위치가 되죠. 이런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한 상승, 이격 조정, 그러면 하단 추세에서 올라가는 시점. 자, 금요일날 이런 차트, 그리고 시장의 조정 보이면 나중에 2차전지 대장주를 이때 잡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시장을 보시고요. 다우는 지금 보잉이나 캐터필러가 죽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려고 해도 못 갈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지금 상승 추세에 있다가 일목균형표 이 상단까지 다 맞을 수가 있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상대적으로 애플 등이 강했기 때문에 버티는 거지, 이 추세가 꺾이면 언제나 여기를 깨면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일목까지.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너무 안심할 시장은 아니고요. 오늘 보면 뭐 니케이도 많이 빠졌지만 대만이 엄청나게 빠졌어요. 대만이.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제일 문제예요. 환율에 대한 급등을 자칫 잘못하면 2000까지 갈 수 있다, 1200까지 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 그게 월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하기는 싫지만 또 하나의 이 추세를 지금 벗어나는 모습이 됐는데, 이게 이제 갭 해가지고 생각지도 못하게 굉장히 환율이 또 뜰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 자, 그럼 환율이 이런 구간까지 간다 라고 했을 때는 이때가 이제 매수 구간을 보면 됩니다. 결국은 이 갭은 메우게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환율과 증시와 이런 전체적인 거를 신경을 쓰면서 지금은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코스닥을 보죠. 코스닥 여기서 21선 맞고 떨어진다 했습니다. 이거를 돌린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해요. 돌릴 수가 없거든요, 위치가. 자, 그러면 이 61선을 버텨줄까요? 못 버텨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돼요. 이제 61선을 깨고 이 하향 이탈을 한 이후에 여기서 바닥을 잡아서
올라가겠죠. 지수는 올라가서 이 60일선에 부딪히고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하면 이 자리에서 잡고 또 팔고 쌍바닥을 지켜봐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2월 초까지는 이러한 장세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며 이미 예상이 됐던 거예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 추세가 돌아섰던 위치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돌고 있는 위치죠. 장기평선이 돌아가는 위치에서 맞은 거기 때문에 잠시 이탈, 이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많이 힘들지만요. 그래서 이미 예정된 조정이 거의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조정을 받고 나중에 올라갈 종목을 찾는 기회로 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 61선 이탈이죠. 얘 120선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어요. 이 구간은 안 깨겠죠. 이 구간은 이제 중심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 놓은 이 갭 구간까지 한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종합 주가 지수의 저점을 미리 어느 정도 계산을 해 놓고 이 저점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가 그제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렸게 500만 주가 나왔다. 얘가 상승할 때 나왔던 거래량이 하루에 600만 주씩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그만큼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하락의 강도가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때는 잡아보는 거예요. 53,000원 구간에서 삼성전자를 1차적으로 잡아보고 2차적으로는 이 하단의 추세대에서 보는 겁니다. 53,000원 구간까지 밀렸을 때 지금 시장이 이렇게 힘들 때는 가장 대장주를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갭을 한 번 더 탔을 때 이런 구간과 이런 구간을 노려보는 거죠. 이제껏 비싸서 못 샀던, 그러나 탄력은 하이닉스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대신 하이닉스 여기서 잡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깰 겁니다. 이렇게 깨지면 61선 이탈이 나오면 잡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86,000-7,000원 정도 되겠네요. 즉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갭을 돌파하고 떨어지면 전형적인 갭 매매에서 대형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이닉스 사실 바닥권에서 올라갈 때 이 상승 이 폭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기서 여기까지도 지금 하이닉스가 30%가 올랐어요. 30%가 일반 종목만큼 굉장히 탄력이 높죠. 시가총액 68조짜리가. 근데 그 종목이 순식간에 툭툭 떨어지니까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중 베팅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종목을 맨 앞에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넣었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자, 그리고 아까 말하다 좀 다 못했던 거, 오늘 오전에 테슬라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는데 수급 이탈이 좀 많았다라는 거,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해서 31일부터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는 이슈와 정책 등이 오늘 나오면서 관련주가 급등을 했는데 장 막판에 또 우한 관련 폐렴 관련주들이 시간 외에 전부 강세로 좀 마감을 했네요. 또 안타깝게 국내 추가 확진자가 2명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종목들 좀 더 보면서 마감을 하죠. 자, 한진칼. 지금 한진칼을 매매하기는 시장 상황과 맞지는 않아요. 저는 맞지는 않은데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고 나중에 조정을 받을 때 툭 떨어질 때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시장 영향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삼성 SDI 오늘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일단 얘도 주도주는 맞습니다. SDI가 주도주는 맞아서 이 또한 빠질 때를 기다리십시오. 빠질 때를 기다려서 이번에 하락의 기회를 삼아가지고 이런 지점까지 밀리면 봐야 되겠어요. 27만원 구간. 그래서 삼성 SDI를 이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이제 저희는 MS 오토텍을 이제 어제 종가 베팅을 해서 오늘 7,200원 구간 그리고 거기가 깨지면서 이제 전량 익절을 했어요. 전량 익절을 했는데 시가부터 해서도 나쁘지 않았죠. 시가부터 해서 그래도 한 6% 정도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돌파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매물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어요. 프로그램이 한 60만, 25만 주 정도 나오고 그랬던 점이 좀 주가에 부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런 종목 또 빠지면 61선 부근에서 재매수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고요. MS 오토텍은 경량화 관련된 부품을 현재 테슬라와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개인적으로 센트럴모텍 정말 좋죠. 근데 4분기 실적 안 나옵니다. 상투에 근접한 종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실적 측면에서는 MS 오토텍도 훌륭한 종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매매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빼고요. SKC 코론 PI 이미 돌파가 나오고 향후 실적이 확인되어 있는 종목이죠.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이런 종목이 이 구간까지 내려오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폴더블 관련된 종목의 대장은 시가총액이 되는 종목을 기다리면 되고요. PNT도 오늘 매도를 좀 했어요. PNT도 몇 번의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사실 오늘 돌파하면 이 위에서 다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돌파 실패. 네, 그래서 전량 매도하고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아마 이제 전환사채가 종목에서 나올 예정이에요. 전환사채가 한 90만 주 정도 예정인데 그 물량이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보면서 사실 나중에 또 전환사채가 일정 부분 소화가 되면 이런 종목은 다시 공략을 해도 무난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매출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고요. 올해 컨센이 너무 좋아요. 회사가 4,500억 매출에 320억 근데 시가총액 1,400억 즉 컨센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 전환사채 때문에 못 간다. 근데 시장 영향으로 또 떨어진다. 그럼 잡으십시오. 이거는 네, 우량한 종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PNT는 놔두고요. 엘컴텍은 매일매일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에요. 오늘도 이제 어제 종가 들어가서 오늘 또 매도하고요. 오늘은 매수는 못했어요. 근데 이 아래 하단에서 시장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들고 가셔도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단에 맞춰가지고 매매를 지속 병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차라리 금 관련된 종목으로 일정 부분 해지를 해 가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전부 다 이제 이쪽이네요. KM제약 오늘 종가 베팅 들어갔고요. KM제약은 종가 베팅 들어가서 이제 너무나 많이 지금 종배를 때려서 이쪽으로 KM제약은 장 막판에 매도를 했습니다. KM제약은 개인적으로 매도를 하고요. 시간 외에서 매도를 하고 보는데 지금 시간 외에서 전부 다 너무 좋았어요. 오늘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올랐고 시간 외를 종목군으로 보면 지금 상승률 상위가 웰크론이 오늘 그러게 올랐는데 상한가 KM 9%, 메디앙스 9%, 50 9%. 이제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나리자, 휴마시스, KM제약, 파루 전부 다 급등을 했어요. 오늘 장 초반에는 얘네가 그러니까 시간의 초반에는 안 올랐죠. 시간의 초반에는 진단 키트 쪽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또 확진자 나왔다라는 말에 또 굉장히 또 불이 붙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일단 매도를 했고 내일은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송네오텍 어제 언급드린 거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내일 하루 더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오늘 뭐 보면
보면 또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고, 저도 이제 매매를 하면서 오늘은 종가에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을 매매를 하자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종목들 있는 거 좀 더 보고요. 서진 시스템도 눌리면 아래에서 잡을 수 있는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들 기다려서 보시고요. 지금 당장은 이런 종목들 매수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수젠텍, 어제 언급드린 수젠텍, 오늘 눌림에서 네, 수젠텍도 종가 베팅이 좀 들어갔네요. 여기서부터는 일지가 있나 모르겠네. 수젠텍은 장중에 매매를 물량을 모으면서 올라가서 아래 구간에서 잡았어요. 8,000원에서 잡아놔가지고 한 10% 정도 한 10% 정도 수익권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수젠텍은 물량을 모아서 이렇게 봐야 되나? 수젠텍은 이렇게 잡았고, 미코는 아래서 잡아서 전량 매도하고요. 이 다른 계좌로 미코를 상따를 하고 여기서 조금 잡고, 이걸로 시간 외에 이제 물량은 많이 안 했어요. 얘는 밑에서 잡았으면 물량을 좀 했겠지만 미코는 물량을 잡지 못했는데 이거는 빼버리고, 그 다음에 오늘 EDGC 얘도 저가 베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아서 너무 많네요. 그냥 전략대로는 이쪽으로 조금 집중을 했습니다. 랩지노믹스는 오늘 장중에 보려고 했는데 랩지노믹스는 매매가 좀 안 됐고, 지금 진단 키트 쪽에서 종목군이 약간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일까지도 아마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31일 자로 이제 새로운 진단 키트를 제공하겠다라는 말이 있고, 약국에서 판매하겠다라는 말도 있어서 좀 보고요. 또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진단 쪽을 봤을 때 EDGC 괜찮고요.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제가 다 종가 베팅을 들어가 있는 종목들인데요. 이제 종가에 종목들이 올라와서 뭐 이런 구간이 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툭 밀리면 하단 구간에서 완전히 테마주기 때문에 여기서 또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얘는 물량이 잠겨 있어요. 물량이 잠겨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JLK 인스펙션 AI 기반으로 또 진단을 하는 회사인데, 신규 상장주가 이런 구간에서 갭을 들고 올리면 쫙 올라갈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이라 얘도 종가 베팅했고, 얘는 공식적으로 같이 베팅이 됐어요. 이 구간에서 바닥을 여기서 잡고 여기서 좀 더 잡고 종가에 이제 매수한 거에 한 20% 더 잡아서 일단은 끌어올렸는데, 얘도 조금 내일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웬만한 종목들이 전부 다 시간의 강세라 안 들고 있으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미코를 상따를 했다라고 했는데, 워낙 거래 대금이 컸던 종목이고, 이 종목 자체가 역사적인 거래량 신고가가 나왔는데 막판에 불과 100만 주로 상한가를 깨버렸어요. 160만 주로. 그렇다면 올릴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올릴 가능성도. 그래서 내일 추가 상승 일단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런 종목이 맥점 구간에 밀릴 때 시가 거래대금 1,600억이면 오늘 상당히 거래대금 많이 나온 편이거든요. 전체 종목 안에서 전체 거래대금 순으로 봤을 때도 뭐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밀리면 횡보했다가 상한가 근처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내일 관심 가져 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 에탄올, 손소독제에 들어가는 그 알코올을 지금 생산하는 업체고요. 창에도 일정 부분 단타 매매만 했어요. 얘는 종가 베팅은 안 하고 이제
이 구간에서 모아서 매도가 됐는데 단타만 조금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슈마이시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400억짜리 굉장히 소형주인데 이제 매지 분봉의 탄생입니다. 매지 분봉의 탄생이고 여기에서 갭을 살짝 들어서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직전 고점을 한번 테스트 하겠죠. 이런 종목은 절대 소량 진입해서 수익률로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자, 너무나 힘든 오늘 하루장 버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내일은 종가에는 너무 무리해서 종목들 담아가지 마십시오. 중국의 큰 이 폭탄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저 또한 항상 두렵고 무서운 시장이랍니다. 자, 오늘 힘든 장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장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